자, 이 선물 얘기 쭉 되고 있고 이제 메모도 검찰이 뭐 확보했다. 그게 이제 1차 때 영상 촬영 안 했을 때 샤넬 화장품 줬을 때 그 네. 상황을 적은 메모 검찰이 예.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검찰도 1차 때 있었던 그 상황을 면밀히 또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명품백뿐만이 아니고 그 앞전까지 보면서 퍼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예, 확보한 게 아니고 네. 백원종 대표가 출두하는 날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해서. 예, 이미 제출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예, 제출해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 좀 오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이게 급하게 이게 다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보도도 신속하게 처음에 이게 폭로 보도가 나갈 때 1회부터 4회 방송이 시리즈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취재 기자나 방송하는 기자들, 네. 뭐 앵커맨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워드에다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타 오류도 있고 한데 네. 접견 시간이 1시간 37분인 거예요. 2시간 37분이 아니고 그건 좀 오류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고. 네. 그래서 이제 샤넬 화장품을 이제 받는 그날 들어가는 시간부터 나올 때까지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만 내가 한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은 다 기억을 하는 거니까 적을 필요가 그렇죠.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워딩 중에서 기억나는 것만 제가 이제 적었던 페이지가 그게 6페이지가 된 겁니다. 네. 거기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하하. 이거 제2부속실도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안 하겠다는 뭐 명백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만났을 때도 예. 그때도 뭐 안 한다고.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원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네.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 내가 제2부속실 설치를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 네. 뭐 이야기 많이 나눴죠 뭐. 예. 하하. 그러니까 이 후보 시절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왔던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녹취해서 네.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들 그런 비슷한 이유. 비슷한 느낌의 그런 뭐 네, 평가나 사람 평가나 국정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다들 녹아져 있는 얘기를 네. 해서 메모를 제출했는데 그게 뭐 녹음된 건 없고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적어서 낸 그때는 뭐 상황인데. 순수하게 그렇죠. 내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자문해 주려고 만난 거니까 예. 그날은 뭐 이제 내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나보다는 오셨어요, 또? 여사가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부부가 비슷한 예, 부부가 아주 닮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왔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도 했다. 뭐 여러 가지 사람 평가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아마 또 녹취가 됐다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듣고 또 어떤 판단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녹음도 그때는 들었다면. 언더커버 얘기는 생각도 못했고 네. 너무 그 금융위원 임명하는 모습이 내가 이제 사실 충격적이어서 통화 내용이 예, 그걸 목격한 게 바로 우리 박 기자님하고 나하고 거리뿐이 안 되는 데서 전화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그냥 벌렁 눕자마자 내가 청탁을 시작한 거예요. 저기 김창준 의원 그 국정자문위원 그걸 시도한 거 이건 잠입 취재해 가지고 네. 이거는 정말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날 바로 난 액션을 취했어요. 예. 그럼요. 이게 정말 사실이고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면 예. 이건 국기문란이고 국정문란이고 그럼 국정농단이기 영부인은 때문에 그냥 배우자일 뿐인 거예요. 그 어떤 그 권력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선출직이 아닌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다 주입을 시킨 거야.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다 이미 알린 거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두해가지고 네. 이제 야당 의원이 아주 예민하게 질문을 하니까 왜 영부인이 뭐 이렇게 넷플릭스 보고도 받고 예. 투자에 왜 관여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발끈한 줄 아십니까? 일단 영상 기록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부인이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게 비서실장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국힘당 의원이 여성 의원이 안규령 의원하고 서로 옥신각신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5층과 2층의 집무실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진무를 보고 있다라고 국힘당 서울시 여성 의원이 이름이 그러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기령 의원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안기령 부대변인. 어디 영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아하. 출근해가지고 진무를 봅니까라고 막 싸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네. 전혀 권력이 이원화되고 음. 여사에게 집중화되고 사유화되는 것을 캐지를 않아요. 예, 지금 뭐 공개 활동도 재개를 했고. 공개 활동 재개했어도 예. 그 행태를 버리지 못했잖아요. 경기도 양주 회암사 그 불교 행사에 가가지고 다 행사 마치고 이제 그 행사장을 떠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승용차에 왼쪽 발을 딱 올리는 순간에 김건희 여사가 뒤로 오더니 확 뛰밀어가지고 지금 박수갈채 하는 청중들한테 더 인사하고 가라고 뛰미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져요. 계속 예. 등을 뛰밀면서 앞에 강아지 몰듯이 이렇게 가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카메라들이 찍고 있고 그런데도 청중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데서도 장소인데. 나는 대통령을 뭐 고삐를 들고 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 고양이 뉴스에 또 고양이 뉴스하고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에 네.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변한 거야. 뭐가 변해? 예. 그러니까 이 이명수 기자 통화할 때 예. 내가 뭐 정권을 잡으니까 거기 주어가 내가 뭐 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이 말하다가 뭐 잘못 나온 얘기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간 상황 보면은 정말 대통령 선출된 사람은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런 그냥 얘기가 김건희 여사의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어. 보세요. 내가 후보잖아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후보잖아. 내가 후보니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네. 이제 누나라고 호칭을 했거든. 그 전화 통화 맞아요. 7시간 예, 녹취록 예. 그 상황에서는 누나 내가 인터뷰 한번 하러 갈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가 후보잖아. 나는 후보니까 인터뷰하지 말고 대신 우리 오빠 소개시켜 줄 테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에 그러니까 김진우 씨를 말하는 거죠. 그런 워딩이 나오고 아하. 내가 정권을 잡으면 네. 사실은 국힘당하고 자기 남편이 잡는 거지 본인이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언어 습관인 표현을. 줄 알았는데 저하고 1차 접견, 2차 접견할 때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목사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내 임기야. 그리고 내가 통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심각하다고 여겨졌고 예. 이번에 뭐 그 디올백 건네줄 때 드러난 영상에 다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국민들의 심정을 알겠다. 뭐 이런 그냥 그분은 실제로 근데 내가 김건희 여사라도 예. 이렇게 할 것 같아.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 이게 예. 이게 참 이게 국민들 뭐 신뢰를 센스가 잃어버렸죠. 없으니까 네. 예, 그냥 술 약주만 좋아하지 뭘 압니까? 뭐 정치를 합니까? 경제를 합니까? 뭐 역사를 합니까? 인문학을 네. 합니까? 뭘 이 민생의 진짜 이거 국민들의 서민들의 아픔을 압니까?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는 또 그런 촉은 있어. 그러니까 사업도 해보고, 관여를 안 하고 뭐,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이게 등 뛰민 대통령.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네. 등을 떠밀지 않아도 그렇게 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김 여사가 답답하니까. 와서 그냥 등을 떠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건데 오죽하면 오죽하면 예. 그냥 이게 국정에 개입을 하겠나. 대통령은 사인 머신 결제 기계야. 그러니까 그냥 뭐 퇴근 시간이 얼마 많이 네. 남았는데도 술 마시러 가고 늦도 술 마셔가지고 늦게 출근하고 시간도 잘안 지키고. 그다음에 뭐 이건 크게 썬데이 저널에서 보도된 거지만 네. 뭐 밤 12시만 되면 지금 한남동 관저 나와가지고 청와대 옆에 종로 부근에서 네.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고, 자 앞으로 소환 조사가 더 있을 것 같나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사의 측근들 네, 비서나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라는 분은 그분의 임무나 캐릭터 역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모든 부처를 다 상대하는 거야. 김건희 여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네, 그래서 무슨 뭐 보훈처뿐만 아니라 뭐 과기부뿐 아니라 모든 부서를 다 연락병 노릇을 하는 거야. 그 의견 조율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와도 관련된 거 보면 통일 TV에도 조모 과장이 통화를 제일 먼저 줬고 김창준 의원이 뭐 국립묘지권도 나하고 제일 먼저 네. 전화를 줬고 또 뭐 미국의 연방
그 상하원 그렇- 방문단이 아. 올 때 접견하는 것도 조 과장이 줬고,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 박사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거 정부 부처를 다 상대하는 그 역할을 김건희 여사의 오다나 미션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소환당하고 나면 김 여사가 소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진술을 이제 맞추고. 비교 진술 네. 때문에 나를 소환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해봅니다. 아. 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고. 프로세스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조모 과장이라는 분이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여러 뭐 얘기를 듣고 예,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키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얘기를 듣고 뭐 있을 이것만이 테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네. 접견할 때 2차 디올백 사건 때 접견할 때 나 말고 복도에서 다른 대기자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사진, 대기자들이 영상 찍혔죠. 예, 대기자들이 왜 선물을 들고 서 있었겠습니까? 자기들 민원을 가지고 네. 청탁하기 위해 여사를 접견하러 들어가는 거지. 뭐 그분들이 여사를 뭐로 보려고 비싼 선물 사들고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추가 고발을 했거든요. 백원종 대표가. 그래서 그 민원인들을 네. 데리고 들어간 남자가 누군지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커버나 컨텐츠 직원이었다. 네. 뭐 대통령실 직원이다 이런 말들이 설왕설래 있고 2명으로 압축이 돼서 2명으로 압축된 명단까지도 줬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민원인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거기 김건희 여사 사무실에 조력자 같은 남자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선물 들어갈 때 네. 그 아크로비스타 현관에는 검색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색대가 있어서 우편물, 소포, 택배 저같이 뭐 인편으로 갖다 주는 사람 그런 걸 다 이제 이렇게 스캔하고 네.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보안대가 검색대가 이 있었는데. 역할을 했는데 네. 거기 내가 장부를 적었다고. 그래서 내가 장부가 있다고 1차 때 얘기를 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CCTV 확보에 실패했다. 맞아요. 장부 확보에 실패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나오더라고요. 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부가 왜 없습니까? 경호팀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다. 경호팀에서 다 했는 건데 경호팀만 얘기하면 다 나오는 건데 네. 그 선물 목록이 쫙 있을 겁니다. 거기. 나도 적었으니까. 그 장부. 그렇죠. 목사님만 적지 않았을 거 하잖아요. 아 그러면요. 다 거기 들어간 뭐 사람 장부가 적었겠죠. 있으니까 나도 적었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증거 확보도 마음만 먹으면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의지만 있는데. 있으면 하는 거지. 최재형 목사님 것만이 아니고 네. 다른 청탁, 다른 누가 왔다 갔고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도 다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면 알 수가 있는 지금 이게 것인데. 빼박 증거가 뭐냐면 네. 제 사건뿐이 아니라 이건 내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네. 관저로 이사 가고 관저로 11월 초에 이사 갔잖아요. 11월 27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백석대 설립자 장정은 박사가 학교 트럭에다가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싣고 관저에 갔다가 전달을 했잖아요. 네. 그게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제가 그 디올백 찍듯이. 그러니까 이게 관저로 보냈다는 거는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물론 여사를 포함해서 네. 해도 좋지만 일단 관저로 들어간 거는 대통령이 받은 겁니다. 그 대통령이 종합대학교 총장의 비리가 있는 사람의 뇌물을 선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대가성. 이거를 수사하라고 그렇게 내가 목이 외쳐라. 지금 뉴탐사에서 나에 대해서 엄청 고마워해요. 네. 자기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대꾸도 안 하다가 최 목사가 자꾸 고발하니까 이제 예. 뭐 기자들도 취재하고 뉴스의 중심에 있으니까. 예, 뉴스의 중심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도 수사 중에 있고 아. 그래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후반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반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시절에 검사 간부 부인 시절에 전시회를 각종 이렇게 개최할 때마다 후원과 협찬의 명목으로 2012년부터 17년, 18년부터 19년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는 회사로부터도 협찬받은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대가성이라 그래가지고 최강욱 의원도 고발하고 네. 사시행 사법정의 시민행동이라는 데서 김한배가 또 고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판결을 저쪽
이 김건희 쪽을 판결을 좋게 이제 네. 이제 해줬는데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중에 검찰 권력자의 부인이 협찬한다고 아니 저 전시한다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벌이나 유명한 알토란 같은 회사만 골라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뭐 130개 업체, 23개 업체, 뭐 10개 업체 이런 네. 단위로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토탈 관저에 들어가서 받은 것까지 토탈리 이걸 디올백 특검이 돼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아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디올백 우리 관심은 딱 디올백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디올백의 대우백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거는 사실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없애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실도 설치하지 않고 민정수석실도 없앤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아, 마음껏 네. 그렇게 국정농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행세를 나는 김건희 여사의 제목을 하나 내가 만들고 싶은데 네. 공무원 사칭죄 아니면 대통령 사칭죄가 추가될 겁니다. 우리 아까 주고받은 얘기가 그렇네. 공무원 사칭죄나 네. 대통령 사칭죄입니다. 자기 남편이지만 아, 공무원이 아닌데 자기가 아니죠.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라고 선출된 후보라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음. 그리고 어떻게 여사가 어떻게 남북 통일을 5년 임기 내에 시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의 동정이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사진 코너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6장이면 김건희 여사는 14장 비율로 계속 올라가고 네. 그 사진을 보면 뭐 너무 이슈가 됐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한복판에 있고 클리어하게 나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뒤통수만 보이든지 코딱지만하게 보이든지 옆모습만 보이는 초점이 이런 막- 인풋과 아웃풋을 대통령은 아웃풋으로 처리하고 본인은 인풋으로 처리한 게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에 올라간 증거가 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공무원 사칭을 한 거다. 아, 그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게 핵심이네요. 그게 핵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증거가 그거 말고도 많아요. 집무실 오락내락하면서 집무를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네. 영부인이 이런 뭐 부산 엑스포 때도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이거 다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들었다고 아예 자랑삼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PPT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그 넷플릭스 사업권부터 네. 해가지고 아하.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다 집중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비서실장들은 누가 맡아도 소외감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 다 김건희 여사한테 집중이 돼 있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음, 제2부속실도 필요 없는 거고 비서실장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도 이 지금 영수회담 마찬가지도 그랬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그렇고 보면은 비선이 작용한 예, 비선이 어디겠느냐 거의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쨌든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 이런 의심을 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예. 밝혀야 된다라는 거고 검찰이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 종합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음, 뭐 국정조사나 특검을 할 필요 없죠. 네. 근데 수사를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특검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특검이 나는 남발되는 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수사만 잘하면 특검은 필요 없어요. 일단 예. 지켜보고 계시네요. 예, 처벌을 잘하고 네. 한 대로 뭐 내가 처벌을 받아도 난 달게 받을 거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특히 뭐 이거 우리하고 다른 사안이지만 네. 주가 조작은 그동안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또 특별 수사를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너무 엉터리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네. 특검이 반드시 돼야 되죠. 주가 조작은. 예. 뭐 또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변경 그렇죠. 사건도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역시 이거는 특검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이채 되는데. 양명주라는 거는 예. 결국은 대통령 부부가 저지른 아, 이 그렇죠. 범죄들 혐의들 의혹들, 아닙니까? 의혹들인데 대통령 부부만 제대로 했으면 이게 뭔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이
공동 정권이라는 증거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채 양명주만 봐도 영부인이 어디 이렇게 이런 혐의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영부인이 정말 내조만 하시는 분이라면. 네. 참 목사님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받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마이티백에서 오셔가지고 상황들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전 불러주면 열심히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고요.